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연세구태의치과 콜라보로 방송하게 된 교정과 전문의 김진욱 원장. 구강외과 전문의 최세경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휴일이고 또 중요한 대선 개표 방송과 비슷한 시간에 라이브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비욘디의 열렬한 애청자 분이시거나 아니면 저희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실질적인 어떤 치료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의 분들이라도 좀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주제가 어떻게 되죠? 네, 앞니가 안 물리는데 턱이 원인이라고요 라는 주제로 하는데, 앞니가 안 물리는 게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턱관절이 망가져서 생기는 개방교합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요. 저희가 벌써 제가 최 원장님이랑 병원 같이 한 지 벌써 우리가 10년 정도가 됐는데 처음에 이 진료 부분을 주력으로 열심히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환자를 보다 보니까 턱관절 개방교합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병원 선택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충치치료나 뭐 임플란트처럼 모든 치과에서 하는 진료는 아니다 보니까 어느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어디 병원에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걸 많이 봤고, 또 하나는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정치료는 보통 이제 심미적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것은 없던 질환이 생기면서 점점 안 좋아지고, 그리고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어디 가면은 또 수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 절박한 마음에 먼 거리라도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 최 원장님하고 이 분야를 좀 열심히 공부해서 진료해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지금은 또 좋은 치료 사례도 많이 쌓이고 또 병원의 프로토콜도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한번 설명드려 보고자 갖고 왔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개방교합이라는 거는 위아래 치아가 이 그림에서처럼 물리지 않고 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보통 이제 문헌에 따르면 인구의 한 2에서 5%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니가 떠 있는 경우가 이제 전치부 개방교합이라고 하고, 반대로 앞니에는 붙어 있는데 어금니가 떠 있는 경우를 구치부 개방교합이라고 합니다. 구치부 개방교합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개방교합이라고 하면은 전치부 개방교합을 말하는데요. 그럼 이 개방교합은 왜 생기냐? 첫 번째로는 이제 골격적인 원인, 이제 타고난 거죠. 선천적으로 성장 자체가 위 턱은 위쪽으로, 아래 턱은 아래쪽으로 자라면서 좀 얼굴도 좀 길어지고 앞니도 떠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치아의 원인인데, 원래 이제 윗니하고 아랫니가 정상적인 각도라면 이 정도라면은 좀 뻗쳐서 나면서 앞니가 뜨는 경우,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습관의 원인인데요. 입으로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이 있어가지고 입으로 숨 쉬는 구호흡이 있는 분들, 또는 또 혀 내미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혀 내미는 것도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면은 앞니를 밀면서 또 이렇게 개방교합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인으로는 턱관절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턱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 아래턱이 뒤쪽으로 떨어지면서 앞니가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턱관절이 원인인 경우에는 나는 예전에 분명히 앞니가 이렇게 뜨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턱이 좀 불편하면서 앞니가 뜨는 것 같다. 이러면 이제 턱관절 원인이라고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고, 그 외에 그 위에 1, 2, 3번의 원인인 경우에는 옛날부터 그냥 중고등학교 때부터 앞니가 떠 있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좀 진행성으로 없던 게 생겼다. 그러면 턱관절 질환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병원에서 상담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개방교합이 있으면 이걸 꼭 치료해야 되냐? 만약에 최 원장님께 이제 환자분이 나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가지고 살만한데 불편한 거 크게 없는데 이거 개방교합이라고 꼭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하면 뭐라고 설명 드리나요? 일단 크게 두 가지를 보죠. 이게 개방교합이 점점 진행되는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진행성이라면 점점 나빠지는 거니까 저희가 꼭 치료를 해서 중간에 멈춰줘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환자분이 얼마나 그 거친 저작 패턴, 저작 패턴이라는 그 음식을 씹어먹는 강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건데, 저작 힘이 너무 강한 경우는요, 개방교합은 앞니가 떠있기 때문에 어금니에 상당한 무리가 가거든요. 근데 진짜 어금니에 무리가 가는데 엄청 단단한 걸 많이 먹고,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어금니가 빨리 깨지고 또 잇몸도 망가져서 흔들리고 그렇게 될 수 있어서 네. 처음엔 괜찮은데 나이 들면 되게 망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다른 분들은 꼭 치료하자고 권하는 법. 이제 다른 분들은 모든 치아를 사용해서 저작을 하는데 어금니로만 물리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당장은 아니어도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금니가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하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또 빼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어금니만 물리니까 일단 식사가 불편해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니가 닿아야지만 되는 발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발음도 좀 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턱 때문에 개방교합이 생겼는데, 개방교합이 생겨서 식사가 불편하다 보니까 또 그렇죠. 힘을 줘가지고 또 식사를 하게 되면 또 악순환으로 또 턱도 불편해지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방교합은 꼭 치료하는 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댓글 한번 확인하고 가면요. 트레저님이 떠있지는 않은데 아랫니가 앞으로 나온 것도 개방교합일까요? 하면은 이제 개방교합이라는 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앞니가 떠있으면 일단 개방교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트레저님은 아마 이제 거꾸로 물리는 아랫니가 윗니가 원래 아랫니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데 아랫니가 윗니보다 앞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은 반대교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반대교합 중에서도 정도가 심해가지고 위아래 앞니가 닿지 않는다, 이렇게 떠있다 하면 이거는 반대교합이기도 하면서 개방교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그러면 또 댓글을 주시면 또 잘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그러면 개방교합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개방교합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이 턱관절의 원인인지를 판단을 해서 턱관절이 원인인 것 같으면 이거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어야지 교정치료든지 뭐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게 되면은 저희는 먼저 최 원장님이 보시고 이게 턱관절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먼저 선행된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제가 이어서 교정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는 최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턱관절의 구조를 좀 알아야지 턱관절 질환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아래 턱뼈고 위에 위턱뼈가 있고요. 모든 관절에 있듯이 턱관절에도 뼈랑 뼈 사이에 디스크라는 이게 물렁뼈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뼈랑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 역할을 하죠. 이거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를 꽉 물고 뭐 낮에도 그럴 수 있지만 밤에도 이갈이를 할 수도 있고 이를 꽉 무는 것들이 생기면은 과도한 힘이 디스크에 자꾸 작용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왼쪽처럼 정상적인 경우에는 뼈랑 뼈 사이 디스크가 딱 가운데 있는데 이거 자꾸 누르다 보면 디스크 앞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게 돼요. 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빠지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심하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계속 눌러대는 거죠. 그러면 이 디스크 빠진 자리에 완충이 안 되는데 관절을 자꾸 누르게 되면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구조가 찢어지면서 뼈랑 뼈가 만나게 되고 뼈가 흡수되고 녹게 되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네. 여기서부터 개방기압이 생길 수 있는, 그리고 또 통증도 심해지고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 분들은 많은데 이게 증상이 없으면은 꼭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증상이 없어도 그 애기 채널님도 한번 여쭤보셨는데 턱이 아프지 않은데도 턱관절이 나빠지기도 하나요에 대한 네. 답변도 될 수 있는데 증상이 없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면서 개방기압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뭔가 변화가 있으면 꼭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네. 디스크만 경미하게 빠져서 그냥 가볍게 불편감 정도 있거나 증상이 나빠지지 않으면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지금 뭐 설명도 설명이지만 지금 굉장히 댓글이 턱관절 관련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조금 이제 답변을 드려보면서 그러겠네요. 가겠습니다. 일단 미정님께서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하품할 때나 음식 먹을 때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런 소리가 안 나게끔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치료가 가능하죠.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턱관절 치료가 완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턱관절 치료를 잘 받으면 완치가 가능한데, 대신 한번 아팠던 관절은 다 약간은 약해요. 무리하면 다시 아플 수는 있지만, 네. 본인이 주의사항을 잘 지킨 다음에 완치가 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뭐 하품할 때나 음식 먹을 때 소리가 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디스크 빠짐, 디스크 탈출증의 전형적인 네. 증상인데 네. 여기에 대한 치료를 한다면 소리가 좀 덜 나긴 할 수 있어요. 어떤 치료를 해야 되나요? 디스크가 눌리지 않게 이제 턱관절 치료를 이제 검색해 보면 연관 검색어로 많이 뜨는 거 있죠. 스플린트라는 걸로 관절의 공간을 띄워주는 치료를 하면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뭐 스플린트 치료를 하면은 소리 나는 거는 모두가 다 소리가 안 나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예를 들면 이게 턱의 구조상 아무리 공간에 띄워도 좀 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심한 소리, 이제 예를 들면 모래 갈린 소리라든지 남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딱딱 소리는 고칠 수 있는데 가볍게 클릭 사운드 있죠, 그 마우스 누를 때 같은 클릭 사운드, 네, 본인만 네, 네. 느끼는 가벼운 소리는 못 고칠 수도 있지만 네. 저도 클릭 사운드가 있거든요. 그거 그냥 지내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소리만 나고 아프지 않으면 이거를 꼭 치료해야 되냐 이런 거 저도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면.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 없이 그 소리만 나는 거는 저희가 치료의 기준은 아닌데 네. 거기서 증상 없이 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건 되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치과 와서 한번 검사를 맡아보고 이게 네. 진행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을 때 진행성이 아니다 그러면 주의사항만 지키고 지내시는 거고 네, 진행성이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또 일단 답변 드려볼게요. 정의구현님이 아이 치아 교정 후에 개방교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자라면서 아래턱이 많이 자라서 그렇다고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사실 저희 주제에 좀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치아 교정 후에 개방교합이 된 것이 성장이 더 남아있는 성장이 일어나면서 개방교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턱관절 질환이 생기면서 개방교합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아래턱이 더 많이 자라서 개방교합이 된 경우는 사실 이거를 어떻게 좀 컨트롤하기는 쉽진 않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이건 어쩔 수 없이 다시 재교정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턱관절이 아파가지고 개방교합이 됐다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병원에서 많이 뵙거든요. 그래서 개방교합으로 오신 분들 보면은 글쎄요, 제가 대략적으로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교정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교정 때문에 내가 턱관절 개방교합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지만,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교정하신 분들 중에 개방교합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정하면서 교합이 바뀌면서 나한테 이제 내재되어 있던 어떤 턱관절의 문제가 발현이 되면서 개방교합이 되는 거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얘기하면 교정을 하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생길 개방교합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답변을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딱딱 소리가 나는 것, 또 스머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까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일단 또 저희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정상적인 상태와 퇴행성 관절염 형태를 좀 설명 주시면. 이거 정상적인 턱관절 형태는 이렇게 원형이에요. 제가 그려드리면 이렇게 원통형으로 동그랗게 예쁘게 생겨 있죠. 이게 네. 정상적인 턱관절 형태인데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면 이렇게 길이가 짧아지면서 완전히 깎이는 사선 형태로 깎이는 형태가 되게 되죠. 비교를 해보면 이거 동그랗고 길고 그러면은 퇴행성 관절염은 짧아지고 깎이고. 네, 그럼 내가 퇴행성 관절염인지를 알려면은 일단 엑스레이 찍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이거를 진단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 엑스레이로 형태 변화가 나타났는지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봐야 돼요. 네. 증상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 이제 통증, 당연히 아프고 입이 잘 안 벌어지고. 두 번째는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은 아까 제가 뼈랑 뼈가 만나면서 갈린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일반적인 소리랑 다르게 되게 막 사각사각 긁히는 소리가 나요. 모래 네. 갈리는 소리라고 하고 저희는 전문 용어로 크레피토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죠. 네. 그리고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 하면 제가 환자분이 와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하면 되게 놀라요. 자기 젊은데 왜 생겼냐. 근데 턱관절은 되게 신기하게 나이 드는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잘 안 생기고 보통 만 15세 전후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겨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아까 우리의 주제인 것처럼 교합 변화, 특히 앞니 개방교합이 잘 생기게 되죠. 네네. 그리고 지금 또 잠깐 답변도 드리고 가면은 김현주님께서 턱을 오른쪽 왼쪽 돌려보면은 뽀드득 소리가 나는데 이건 턱관절이 나빠서인가요? 디스크가 빠져서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지 말라 그래요. 이제 이렇게 자고 엄청 틀어봐요. 왜냐하면 소리가 나니까 신기하고 매일 아침마다 보기 이거 안 좋네요. 체크하거든요. 근데 관절이라는 거는 항상 한 개 운동까지 움직이는 거 좋지 않아요. 네. 우리가 가동 범위가 100이라면 매일 100까지 움직이면 관절에 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뭐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네. 평상시에 큰 문제 없으면 괜찮은 거고 이거 막 음. 바로 크게 이렇게 할 때 뽀드득 소리 나는 거는 턱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한 게 낫죠. 소리가 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네, 네, 이게- 내가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는 건 좋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보통 아침마다 한 번씩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방겹 있는 거. 네, 이게 네. 전형적인 그 턱관절로 인한 개방겹인데 원래 앞니끼리 물리던 분들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어금니 하나씩만 닿게 되니까 네. 발음도 안 되고 음식도 안 씹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면 왜 개방겹이 생기냐면 이를 꽉 물면 위로 누르는 힘이 있는데 이게 그 관절 쪽으로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이 높게 되겠죠. 네. 그럼 관절이 짧아지는 것만큼 턱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어금니가 닿고 앞니가 뜨는 개방겹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게 전형적으로 병원에 오시면은 좀 무턱이 됐다, 턱이 뒤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엄청 그리고 많아요. 이제 숨쉬기 힘들다, 턱이 뒤로 가니까, 뒤로 뭐 가니까. 혀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죠. 여기 보이는 모시도처럼 턱이 뒤로 가서 생기는 그런 외모적인 변화도 여자분들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또 병원에서 치료하고자 이제 오시게 됩니다. 지금 또 질문 또 드려보면은 파프리카님께서 사랑니 발치 후 턱관절 장애가 올 수 있나요? 근데 이게 턱관절 장애가 올 수는 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분들은 사랑니를 아무리 뽑고 충치 치료를 많이 해도 안 오고, 어떤 분들은 오냐면 이게 내재되어 있는 턱관절이 약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약함이 없고 턱관절 자체가 건강하고 디스크가 제2치에 있으면 어떤 충격을 가해도 거의 다 건져내는데, 네. 디스크가 빠져 있고 좀 약해진 사람들이 어느 순간 과도한 힘이 들어가서 사랑니 발치할 때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 역치를 넘어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단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턱관절이 나빠지지 않으려면 피하면 좋을 음식.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네. 첫 번째로 갑자기 입을 크게 벌리는 거 제일 안 좋아요. 하품할 때도 딱 손에 이게 햄버거 먹으려고 확 벌리다가 나빠지는 경우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부피가 큰 거. 음. 두 번째는 질긴 음식인데 네. 저는 그런 거가 가장 위험하다고 봐요. 뭐 캔디 그런 거 말고 떡인데 약간 조금 얼려 있는 떡 같은 거 있죠. 꽉 물때 한쪽으로 힘을 진짜 꾹 눌러야 되는 거. 떡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나요? 저는 얼린 떡은 안 먹고 반드시 저 턱관절이 안 좋아서 네. 완전 말랑말랑하게 녹여서 먹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최 원장님 턱관절 굉장히 안 안 좋아가지고 좋아하죠. 제가 네, 주기적으로 보톡스 놔주고 있어요. 장치 치료도 받았고 네. 보톡스도 받았고 약간의 개방겹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질기고 단단한 음식들. 네, 그 한쪽으로 꼭 힘을 줘서 끊어야 되는 거는 정말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미정님께서 턱관절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을 찾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모든 치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턱관절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병원들이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볼 수 있을 테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 이제 그렇다고 이제 턱관절 전문으로 하지 않는 병원들이 이런 진료를 안 하냐,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가까운 병원에서 이제 검색해 1차 보시고 검진을 해봐서 네. 거기서 심각하면 턱관절 전문 병원으로 리퍼를 보통 많이 그렇겠죠. 그래서 해주시죠. 가보시고 만약에 그쪽에서 조금 이제 진료하기 힘들다 하면은 또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턱관절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을 이제 추천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그 턱관절 질환이 보통 이제 개방겹을 동반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교정치료를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턱관절도 볼 수 있고 교정치료도 볼 수 있는 병원을 가시는 게 좀 번거롭 걸 덜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또 이어서 그 가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한 게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많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가 개방겹이 생기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관절의 길이가 짧아지긴 하더라도 개방겹이 안 생기고 잘 지내시고 아예 증상도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20대 여성이 많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래턱의 각도랑 좀 연관이 있는데 이게 턱의 각도가 90도인 사람도 있죠. 이게 턱이 딱 잘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를 턱을 꽉 물 때 그 힘이 치아 쪽에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턱관절이 잘 안 녹아요. 근데 턱이 이렇게 날카롭고 샤프한 사람들 있죠. 이 네. 각도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사람들은 턱을 꽉 물 때 이게 관절에
바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방기업이 잘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증례를 보여드리면 똑같은 나이대 여성분인데 둘 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었는데 왼쪽 분은 개방기업이 전혀 없죠. 오른쪽 분은 많이 개방기업이 생겼는데 이거는 이 턱의 각도랑 또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집에서 봤을 때 턱에 질환이 있는데 이 각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이 턱의 각도가 내가 조금 이제 90도에 가깝다 하시면은 개방기업이 생길 가능성이 좀 남자다운 덜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뭐 뾰족하고, 120도 같이 네. 좀 가파르게 내려간다 하면은 좀 개방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턱관절 개방기업은 언제 나타나냐? 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다고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퇴행성 관절염 자체는 보통 만 15세 전후에 발생하고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개방기업 자체는 좀 나중에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왜냐하면 환자분은 원래 물던 위치를 기억하기 때문에 물던 위치도 자꾸 내밀어서 물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내밀어서 무는 거니까 피곤해져서 점점 뒤로 밀리게 되는데 보통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서서히 안 나타나고 앞으로 잘 내밀어서 물고 있다가 어느 순간 확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주로 이제 뭐 충치 치료하거나 사랑니 발치에서 턱이 충격을 받거나 어디 뭐 부딪혔다든지 뭐 치아 교정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네네. 있죠. 교합이 바뀌니까. 교합이 바뀌면서 갑자기 네. 개방기업이 나타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정 끝나고 갑자기 앞니가 뜬다고 다시 오시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나 충치 치료하고 개방기업 생겼다, 사랑니 빼고 개방기업 생겼다 하면서 놀라셔서 병원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내재되어 있던 어떤 리스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트리거가 돼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조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어서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도 이해시키려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댓글 잠깐 또 읽고 가면요. 스머팬님이 오징어 껌이 정말 턱에 안 좋나요? 안 좋죠. 이거 안 좋습니다. 이거 드시지 마요. 맞습니다. 안 먹을 수는 없고 오징어 껌은 뭐 치아에도 좋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오징어는 특히 진짜 턱에 안 좋죠. 오징어 드시려면 버터 오징어처럼 말랑말랑한 오징어가 버터 오징어. 네. 네. 그 뭐 대안을 또 주셨고 그 다음에 또 극봉님이 아직 중1인데 유치가 많이 남아있는데 윗니가 아랫니를 완전히 덮어요. 턱이 발달이 안 돼서 그렇다는데 턱에 관련이 있나요? 유치가 많이 남았으면 성장 교정이 가능한가요?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약간 저희 주제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개방교합과 반대로 윗니가 아랫니를 완전히 덮는 거는 과계교합이라고 해가지고 반대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중학교 1학년인데도 유치가 많이 남아있으면은 일단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이게 영구치가 밑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영구치가 있어서 유치가 아직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가 아직 남아있다 하면은 성장이 조금 남았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 교정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대략적으로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턱이 성장이 된다고 해서 이런 과계교합이 완전히 해소가 되냐고 완전히 해소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성장 교정이 가능하다면은 필요한 성장 교정 치료를 하되 이게 100% 개선이 안 될 수 있음을 아시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유치가 다 빠지고 영구치가 나면 철사로 하는 그런 일반적인 교정을 2차 교정으로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프리카님이 턱관절 때문에 발음장애가 올 수 있나요? 하면은 턱관절 때문에 개방교합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발음장애가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읽고 갈까요? 잘될 운명입니다 님께서 40이신데 턱이 아파서 MRI 촬영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34세부터 하품을 하다가 딱 그러면서 입을 못 다무는 경우가 가끔 생긴다. 그러고 나면 이제 아프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구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입 벌릴 때 작고 앞니로 구강 내 힘이 몰린다고 합니다. 이거 입이 잘 안 다물어지고 안 벌려지고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답변해 주시면 이제 안 벌어지는 거 저희는 클로즈드 락이라고 하고 벌려서 안 다물어지는 거 오픈 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다 근육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게 잘 못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오픈락은 본인이 사실 입을 크게 안 벌리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꼭 그런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데 네. 하품할 때 좀 조심해서 혀를 입천장이 되는 상태에서 최대한 천천히 하품하면 괜찮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불편하고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스플린트 끼면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라떼를 사랑하는 여자님이 이분은 이제 스플린트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른쪽 네. 아래 어금니가 위 스플린트에 맞물릴 때마다 너무 아프고 왼쪽은 살짝 떠 있어요. 이건 교합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네, 교합 조정에 앞서서 이제 스플린트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왼쪽 오른쪽이 항상 똑같이 마모되는 게 아니거든요. 스플린트를 그래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조절하면서 양쪽 치아가 다 균일하게 닿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조정 기간이 너무 오래됐다면은 한쪽만 닿을 수 있어요. 그거는 꼭 치과에 지금 치료하고 계신 치과에 내어놔서 조정하는 게 필요하죠. 그 얘기 나온 김에요. 이제 스플린트 만약에 치료를 하면은 병원에 얼마나 자주 와야 되나요? 보통 처음에는 일주, 저는 어떻게 프로토콜을 삼고 있냐면 이제 장치를 낀 다음에 일주일 뒤에 한번 체크하고 한 달, 그 다음에 안정되면 2달에서 3달, 정말 안정되고 그냥 이갈이 방지용으로만 쓴다 그러면 6개월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 오시면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도 야다님께서 죄송합니다. 턱을 움직이면 딱딱 소리가 턱 간지 20년 넘었는데 머리가 무거운 것도 원인인가요? 야다님 죄송하실 거 전혀 없고 이거 제가 왜 댓글에 읽었냐면은 이게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턱 관절 안 좋아서 나 두통도 있고 목도 뻐근하고 뭐 전체적으로 몸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는지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사실 저런 분들을 전 되게 많이 보는데 이제 이게 두통의 원인이 턱 관절도 있겠지만 뭐 목 어깨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턱 관절 안 좋은 분들 봤을 때 목 어깨가 건강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세가 안 좋아지면서 턱 근육도 긴장되고 목 어깨도 긴장되고 지금 김원장님 또 네,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화면을 보니까 저 너무 목이 나와 있네요. 그렇게 돼서 네. 두통이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장치 하나 낀다고 모든 게 바뀌진 않고요. 장치도 끼면서 그런 모든 근육들, 자세들을 바르게 하면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참 어렵죠. 자세 바르게 고치기. 이제 두통의 원인이 턱관절만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모든 근육들의 원인이 있을 그렇죠. 수 있죠. 그렇지만 턱관절 치료를 하면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복기쁨님이 디스크는 이탈이고 뼈는 많이 마모됐고 스플린트를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심한 과계교합이어서 그냥 지내고 있는데 스플린트 하면은 개방교합으로 될 수도 있나요? 하셔요. 그거는 한번 진단을 해봤을 때 가계교합이 이렇게 많이 덮이는 게 개방교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을 때 그런 각도에 따라서 개방교합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개방교합이 생기면서도 좋아하시는 경우도 드물게 있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네. 그리고 또 아까도 파프리카님 되게 열심히시네요. 고맙습니다. 저 혹시 중학교 때 교정하면 턱이 안 자랄 수 있나요? 이게 질문이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래 턱이 안 자라는 거, 네, 이거는 교정하고 상관없어요. 턱이 자라는 거는 성장의 부분이기 때문에 교정했다고 턱이 안 자라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성장이 완료된 다음에 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교정이 끝나도 뭐 고등학교 때까지도 키가 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래턱도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무조건 교정을 끝냈다고 턱이 안 자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혹시 잘못 이해했으면 다시 질문을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저희 그 강의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개방교합 이거 도대체 어떻게 치료하냐 또 최 원장님 이어서 얘기해 주시면.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개방교합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생긴 개방교합이에요. 그래서 치료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저희 병원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트랙션 장치라는 특수 장치로 교정 없이 개방교합을 닫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턱관절의 가장 기본 치료법인 CRS 스플린트라는 걸 끼고 턱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치아 교정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네. 양악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비대칭이 너무 심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교정으로 잘 안 잡혀요. 그렇죠? 안 잡혀요. 그런 거 비대칭을 해결하고 싶다. 네. 그러면 양악 수술을 하고 또 개방교합약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건 도저히 교정적으로 다룰 수 없다. 네. 양악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죠. 네, 이거 지금 얘기 나온 김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악 수술로 가는 경우가 안 하고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심리적인 목적으로 나는 양악 수술을 겸사겸사 생각한다 하면은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일 좋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양악 수술을 안 하고 싶다 하면은 되도록 이제 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교정으로 되는지 수술로 할 수밖에 없는지 이거는 정말 기준을 보지 않고는 대략적으로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앞니가 떠 있는 게 그냥 위아래로만 떠 있을 수도 있고 전후로도 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금니의 그 교합되는 포인트도 다를 수 있고 앞니 각도도 다를 수 너무 이제
요소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진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만 생각보다 개방교합이 심해도 교정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렇게만. 저희는 양악으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비대칭이 심하면 이제 그렇게 권하고 있고. 개방교합 약만으로. 네. 그리고 이 비대칭도 질문을 많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비대칭은 성인 돼가지고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수술하고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정으로 비대칭을 해소하고 싶다 이거는 아예 이제 불가능하고 교합을 맞출 수는 있어도 외모적인 비대칭은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원하면 수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스플린트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 CRS 스플린트 2번에 말씀하시는 건데 트랙션도 스플린트인가요? 네, 스플린트의 일종인데 이제 그냥 스플린트 하면 그냥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 게 이제 CRS라고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보는 거고 트랙션은 좀 특수한 스플린트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트랙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윗턱에다가 치아 모양을 못든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 끼고 아래턱에다 끼면은 이게 치아를 잡으면서 턱을 같이 당겨주거든요. 네. 그리고 위아래 버튼이 있어서 고무줄을 이렇게 끼고 자는데 이게 네. 밤에 잘 때 끼는 거예요. 잘 때만. 네. 네. 그 원리는 되게 간단한 게 위아래다 끼고 있으면 어금니가 닿고 앞니는 뜨는 상태가 되겠죠. 장치의 두께 때문에. 네. 그때 고무줄을 이렇게 위로 당기면 지렛대 원리로 턱관절을 내려줘요. 그럼 내려주면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 빈 공간에 대체 디스크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섬유화 조직, 쉽게 말해 굳은 살 같은 게 생겨서 녹아버렸던 턱의 길이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요 공간을 장치를 끼면 요 공간을 생기게 해가지고 네. 여기에 이제 대체 디스크가 생기게 그렇죠. 하는 원리로 치아에 맞춰서 턱의 짧아진 길이를 네. 뼈는 안 자라거든요. 뼈는 네. 안 자라니까 연조지, 그러니까 굳은 살 같은 걸 일단은 좀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만 네. 만들어줘도 개방교합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치료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어금니만 닿는 개방교합이 생긴 사람이 이렇게 다시 앞니가 닫힐 수 있고 이분도 앞니가 떠 있었지만 다시 닫히고 이렇게 개방교합들이 닫힐 수 있는데 이 트랙션 장치의 특징은 일단 고무줄 이용해서 턱관절을 유지하는 근육을 이제 능동적으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치아에 맞춰서. 그래서 개방교합을 해결할 수 있지만 100%는 되진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치성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호흡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긴 치성 개방교합은 개선이 안 돼요. 턱관절을 녹은 것만 개선이 개선할 되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요 치료 사례를 보면요. 이 정도 개선되면은 아, 나 그냥 트랙션만 하겠다. 교정 굳이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겠네요. 그죠? 있어요. 네. 근데 트랙션의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이게 제가 근육을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바꾸고 섬유화 조직을 만드는데 젊을수록 그런 리모델링이라는 과정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젊은 연령이 오히려 장치 끝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개방교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100%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겨지는 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트랙션을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교정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진단을 해봤을 때 일단 트랙션으로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트랙션을 권하는데 교정적으로 가능하고 특히 젊은 분들 조금 교정적으로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첫 번째 교정을 권하는데 내가 뭐 잇몸이 안 좋다든지 유학 중이라서 교정을 못할 때 그럴 때는 트랙션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교정을 안 하고 최대한 해볼 수 있는 케이스에 한해서는 네, 트랙션을 시도할 해보죠. 수 있으나 이게 이제 완전한 교합을 형성하기는 힘들고 개선될 수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쉽게는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죠.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교정을 좀 원치 않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트랙션을 치료했을 때 재발률이 적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30, 40대 쪽엔 트랙션을 조금 더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잠깐 질문 답변 드리고 갈게요. 니니케이님께서 입 벌릴 때 가끔 딱딱 소리 나는 건 괜찮을까요? 이거 아마 아까 방송 처음에 얘기하실 때 못 드셨던 것 같아서 딱딱 소리 나는데 안 아프시면 괜찮아요. 저도 소리 납니다. 소리 나는 분들 엄청 많고, 근데 이제 증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딱딱 소리가 나는 거를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게 별로 좋지 않고요. 그리고 소리가 나면은 나중에 안 좋아지면은 좀 더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병원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민님이 50대신데 치주염 교합이 후천적으로 개방교합이 되었습니다. 치주염으로 교합이 깨져서 살짝 개방교합처럼 되고 앞니 잇몸뼈가 녹아서 앞니가 흔들리고 1mm 정도 내려왔습니다. 치료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저거는요. 일단 치주염 네. 치료가 첫 번째고요. 네. 잇몸이 흔들리는 거 잡아야지 이게 정확하게 이제 치아가 흔들리고 있으면 이게 개방교합인지 치아가 움직여서 잘못 물리는 건지 알 수 없거든요. 네. 치주염 치료를 첫 번째로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이런 거는 실제로 턱관절 때문에 생긴 개방겹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네. 치아가 흔들리면 치아끼리 맞닿으면서 그냥 치아가 움직이면서 생긴 개방겹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치주염 치료를 하고 필요하면 보철 치료라고 하죠. 네. 치아를 깎아서 씌운다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트랙션 장치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스플린트를 치료한 다음에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게 저희 병원에서 거의 한 80%, 70, 80% 정도 하는 경우인 것 같은데요. 젊은 여성분들은 이렇게 그렇죠. 많이 네. 권하죠. 설명을 해주시면. 네, CRS는 스플린트 보통 하면 그 CRS 스플린트라는 걸 하는데 이건 되게 많은 분들이 알아요. 턱관절 안 좋은 분들은 다 검색해 보면 스플린트가 연관 검색어거든요. 네. 이 스플린트 치료의 기본 과정은요. 관절이 눌려서 아픈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내려줘서 공간을 만드는 게 턱관절 치료의 기본 원리인데 네. 이렇게 생긴 투명한 플라스틱 같은 거를 위턱이든 아래턱이든 하나 껴요. 그럼 이 장치의 두께만큼 관절이 조금 릴렉스가 되겠죠. 이것도 잘 때만 끼는 거죠? 잘 때만 끼고 네.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는 거라서 이 CRS 장치의 특징은 저작 근육을 이완시켜서 이제 턱과 안 눌리게 하는 원리인데 이것도 그럼 원리 자체는 여기에 공간에 넓혀주는 거니까 트랙션이랑 원리는 똑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게 방향이 완전 다르게 나와요. 네. 이거는 그냥 근육 자체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완시키기 때문에 네. 기존에 이렇게 내밀어서 물던 위치, 저희는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데 원래 기억하던 이 위치를 없애고 턱의 길이에 맞춰서 턱의 위치를 다시 재설정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장치를 오래 끼게 되면 턱이 짧아진 사람들은 개방겹이 나타나게 되는 네, 네. 거죠. 그러니까 쉽게 다시 종합을 해드리면 트랙션 장치는 치아가 잘 물리는 위치에 위치에 맞춰서 턱의 길이를 늘려주는 거고 CRS 장치는 치아는 완전 무시해버린 거예요. 턱이 편한 위치로만 바꾸면 치아는 제대로 안 물릴 수 있지만 턱이 편해지는 네. 그런 원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트랙션 장치는 이제 어쨌든 교합도 개선이 되죠. 턱도 안정되면서 교합이 네, 개선되지만 이게 이제 완전 100%의 개선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CRS 장치는 턱은 완전히 편한 상태로 네. 위치할 수 있는데 개방교합은 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안정적인 턱만 봤을 때는 안정적인 건 CRS 장치 스플린트인데,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교정이 무조건 동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맞아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하시네요. 그런가요? 그리고 잠깐 댓글 한 번만 읽고 갈게요. 아까 라떼를 사랑하는 여자분님께서 이분 제가 댓글 보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셨던 것 같아서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24시간 밥 먹을 때 빼곤 스플린트를 끼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잠잘 때만 끼라고 하시는데 제 경우에는 낮에도 껴야 된다고 하셔요, 선생님이. 근데 제 경우는 턱 사이 공간이 좁고 뼈도 부식되어 있어서 뼈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하루 종일 끼면은 개방교합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이럴 때 보톡스를 병행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은 정말 많이 저희가 받는 질문이라 최 원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은. 그렇죠. 일단은 스플린트의 기본적인 원칙은 8시간에서 12시간 끼는 게 원칙이에요. 그 이상을 꼈을 때는 교합 변화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끼는데 너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8시간 꼈는데 네, 만 그럴 끼면은. 때는 네. 스플린트만으로는 완벽한 이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때는 저는 보톡스 동반하는 것도 좋고 네. 방부 치료도 동반하는 게 좋고, 음. 그래도 안 되면 저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늘리는 트랙션 장치 같은 걸 끼는 경우도 있어요. 트랙션은 고무줄로 더 공간을 확 늘려버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플린트를 껴서 저녁 때만 꼈는데 증상이 괜찮다 하면은 그 정도만 껴도 될 수도 있고요. 근데 8시간을 잘 때만 꼈는데도 증상이 개선이 없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낮에도 껴서 턱을 안정시켜서 개방교합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편한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제 교정 치료로 마무리하는 게 원칙적인 치료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RS 장치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어서 개방교합을 그러면은 이어서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최 원장님이 먼저 보고 턱관절이 치료가 필요 없다, 선행적으로 안 해도 되겠다 하면은 바로 개방교합을 교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턱관절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플린트나 아니면 트랙션 장치 같은 장치 치료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교정 치료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최 원장님이 다 하시고 턱관절 치료를 다 하신 다음에 저한테 리퍼를 하시면 제가 이어서 이제 교정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트랙션이나 스프린트 장치 얼마나 껴야 돼요? 일단 트랙션은 1년 이상은 껴야 되고요. 1년 지나가면 조금씩 줄이면서 재발되는지 보면서 좀 줄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CRS로 이제 턱의 위치를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위치를 재설정하는 교정을 하게 계획한 경우에는 CRS에 끼게 되는데 보통 짧으면 2개월, 길면 1년 정도 껴요. 네. 그 기준은 일단 턱의 위치가 재설정이 돼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느냐. 네,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퇴행성 관절염이 멈춰서 더 이상 안 아프고 안정돼 있느냐. 그 두 가지가 확립돼야 되기 때문에 길면 1년, 보통 짧으면 2개월 정도 끼고 편차 엄청 크네요. 그렇죠. 이제 네. 위치만 확인하는 경우 금방 끝나죠. 네, 그래서 턱이 어쨌든 안정이 돼야지 교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교정 치료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또 질문 하나 또 읽고 가겠습니다. 밤에 일에 가는 습관이 있는 사람도 스프린트 끼고 자면 좋나요? 네, 당연히 끼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귀찮아서 그렇지 끼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스프린트를 끼면은 이갈이를 안 하게 되는 건 아니고 이를 갈아서 나타나는 문제를 막아주는 거라고 이해하는 게 그렇죠. 맞을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이제 네. 많이 눌려서 아픈 거, 두 번째 치아 마모되는 건데 스프린트 끼면 스프린트가 대신 마모가 되고 두 번째로 이제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갈이 자체는 크게 줄진 않아요. 스프린트 낀다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정치료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은 교정치료는 이 하나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개방교합이라면은 윗니하고 아랫니가 이렇게 떠 있는 건데 윗니를 아래로 내리고 아랫니를 위로 올려가지고 개방교합을 해소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치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뼈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잇몸 건강에도 치아 건강에도 좋은 방향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재발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개방교합일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은 오히려 반대로 닫고 있는 어금니를 윗니는 위로 올리고 필요하다면 아랫니도 아래로 내려가지고 아래턱이 다시 앞으로 나오면서 개방교합이 개선되게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요.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모식도로 드려보면은 여기 이제 나사 같은 거 보이죠? 이제 교정용 미니스크류인데 이게 이제 보통은 꼭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금니 쪽에 이거를 심어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닫고 있는 어금니를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모든 치아가 뜨게 되면서 턱관절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개방교합을 개선하게 되거든요. 이래야지 개방교합, 턱관절로 인해서 약간 뒤로 갔던 무턱처럼 됐던 턱이 다시 앞으로 나오게 되고 또 재발도 훨씬 덜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스프린트를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정치료로 마무리한 케이스를 몇 개를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이제 한 7, 8분 남았어요. 그래서 되는 데까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잠깐만, 니니님께서 또 댓글에서 3살 된 아이가 너무 일에 가는데 걱정이에요. 이거는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애들은 특히 혼합치열기 때는 일에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거는 뭐 빈도상으로 이렇게 정상 범주 너무 많이 가면 아닐 수 있어도 일에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3살 된 아이한테는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장치를 끼고 잘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일에 갈더라도 계속 갈진 않고 어느 시간 지나면 또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가 갈아서 마모가 되더라도 이건 어쨌든 유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어서 이제 시간 지나면서 좀 경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또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분은 이제 멀리서 오셨어요. 전라북도에선가 이제 오셔서 이제 턱이 너무 불편하다. 중학생 여자애였는데 턱이 너무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좀 힘들 정도로 아프셔서 이제 검색하셔서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인데요. 처음에 이제 최원장님께서 보시고 이제 스프린트 치료를 꼭 해야 된다. 근데 스프린트 치료를 하면은 개방교합이 오히려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 턱이 안정이 되고 그 후에 교정치료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치료하고 한 6개월 정도 스프린트를 끼니까 턱은 편해졌는데 네, 근데 이제 교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환자가 아무 말 없던가요? 환자분이? 그 미리 설명드린 불편감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미리 충분히 저 정도 뜰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턱이 뒤로 이제 재설정을 한 다음에 교정을 해야지 나중에
음. 10년, 20년이 지나도 재발이 안 할 거다. 그렇게 네. 미리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환자분 조금 뭐 당황하긴 했지만 잘 네. 적응하셨습니다. 왜냐면은 밑에처럼 되셔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스프린트를 꼈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다든지 그러니까 괜찮다가 이렇게 개방기압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나는 만약에 이렇게 개방기압이 생기지 않고 치료를 하고 싶다 하면 뭐라고 설명하시나요? 그러면은 이제 트랙션을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네. 대신 이제 장기적인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네.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스프린트 치료해가지고 개방기압이 생기시는 분들은 결국에 언젠가는 턱 관절이 계속 퇴행성 그 변화를 겪으면서 언젠가 나타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프린트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턱을 편안하게 안정된 위치로 위치시키고 그 교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교정 치료를 시작할 때 이제 개방기압 상태이고요. 이분은 이제 옆얼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윗니하고 아랫니가 많이 떠 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윗니하고 아랫니가 이렇게만 떠 있는 게 아니고 전으로도 많이 떠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금니를 위로 올려가지고 아래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위에 앞니까지 닿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아랫니도 나오고 윗니도 들어가줘서 중간에서 만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위에 치아 작은 어금니 2개를 발치를 해서 윗니도 좀 넣고 아래턱도 나오게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교정할 때 이제 발치하는 부분은요. 일반 교정 치료랑 똑같아요. 이제 어쨌든 턱 관절 때문에 교정 치료를 하더라도 덧니가 너무 심하다. 그럼 발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왕 교정하는 거 좀 돌출입을 해서 하고 싶다. 이러면 또 발치할 수 있고 아니면은 개방기압이 너무 심해서 발치를 해야지만 맞출 수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또 발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작하고 한 14개월 정도 됐을 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사진에서 보면 여기 보이는 입천장에 있는 게 이제 교정용 미니스크류인데요. 이제 구치부를 함입하는데 사용했던 미니스크류인데 이거는 때에 따라서는 뭐 2개 심을 수도 있고 4개 심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6개도 심을 수도 있고 이거 없이는 사실 개방기압을 완전히 해소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할만합니다. 네. 많이 안 아픈.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보면은 보통은 이제 반응이 어떠냐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좀 불편하고 괜찮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불편해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결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니스크류 이용해서 어금니를 올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교정이 끝났을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비교해 보면 이런 개선이 있었고 옆얼굴 사진에서도 개방기압이 잘 해소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케이스를 더 보여드리기가 조금 이제 시간이 빠듯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다른 분들도 이제 스크류를 동반해가지고 개선을 하는데요. 예, 저희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이제 스플린트를 하고 교정한 경우 아니면은 트랙션을 하고 교정한 경우 이런 거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오늘 다 설명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되고 비욘드에서 또 불러주시면은 또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무리할 때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치료 후에 다 끝나서 개방기압이 개선이 되면은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이제 유지거든요.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개방기압이 재발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저희는 교정 끝나고 나서 일반적으로 하는 교정 유지 장치가 있거든요. 분홍색으로 생긴 장치 교정하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이걸 잘 때 끼는 장치가 있어요. 근데 그 장치는 개방기압을 잡아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턱관절로 인한 개방기압이 있으신 분들은 턱관절도 안정시키고 교합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트랙션 장치로 무조건 트랙션 장치로 유지를 하거든요. 트랙션 장치로 네. 얼마나 유지를 하나요? 보통 1년 정도는 그 고무줄까지 포함해서 끼게 하고요. 네. 1년 되면 교합이 더 안정되면서 완전히 개방기압이 재발이 안 되는 게 보통 확인되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횟수를 좀 줄이면서 네. 보통 2년 내에는 완전히 중지를 하는데 2년까지 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교정 유지 역할도 그 치아가 틀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보통 1년은 열심히 끼고 2년까지는 좀 유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만 말씀드리면 이제 턱관절로 인한 개방기압이 오셨다. 그러면 먼저 턱관절 진료를 봅니다. 그래서 턱관절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장치 치료를 하게 되는데 트랙션 장치나 스프린트 장치를 치료를 한 후에 그리고 이어서 교정 치료로 개방기압을 완전히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잘 때만 트랙션 장치를 껴서 유지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치료를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보면은 많은 환자들이 봤는데도 대부분 잘 유지가 지금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트랙션 장치를 이 진료를 보면서 액티브하게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유지 장치로서도 굉장히 훌륭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게 시간 저희만 빠른가 모르겠지만 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이 실제적인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